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 결혼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참 설렜던 것 같은데요. 어느샌가부터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골칫거리 또 문제거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강의 때 박상훈 팀장님께서 돈 걱정 또 빚 걱정 없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패널분들은 강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저는 지난 강의 내용 중에 마음에 딱 들어온 단어가 이제 원칙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재정에 대한 원칙은 그렇게 세밀하게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강의를 통해서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또 아내와 함께 이제 1년을 맞이해서 다음 앞으로의 이제 부부의 삶 혹은 이제 가정의 삶을 위한 좀 재정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설계해봐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런 현실적으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진짜 재정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특별히 박상훈 팀장님 부부가 함께 나오셔서 빚 4천만 원에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의 그런 실제 리얼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부부를 함께 모셔볼 텐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의 강사 박상훈 팀장. 박상훈 팀장은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의 저자이자 재무 상담사로 여러 교회의 결혼 예비 학교 재무 강사로 활동하며 청년들이 지켜야 할 경제 원칙을 소개하는 등 탄탄한 가정 경제 기초를 세우도록 돕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 가꿈하라라는 주제로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빚 걱정 없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의 책을 쓰게 된 저자 박상훈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책을 펴내어준 출판사 서로 가끔 대표적인 박영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서로가 꿈하라라는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서로가 꿈, 머릿속에 서로가 꿈자 위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가꿈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어떤 뜻일까요? 서로가 꿈이 되어주고 그 꿈을 위해서 가꿔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첫사랑이었던 제 아내를 30쯤에 다시 만나서 빚 4천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했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었던 동성동본 겹사돌입니다. 저의 외사촌 누나의 남편의 동생이니까 시누이인데 실제 그렇게 기구한 사이로 만났었던 또 흔하지 않은 순천박씨로 서로 동성동본 겹사돈으로 만났었던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펜팔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30쯤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 정말 사랑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짝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돈은 없고 저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 4천만 원을 프로포즈 했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왜 청년으로서 나이 30쯤에 4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됐을까? 어렸을 때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아버지가 전파사를 하셨어요. 항상 집에는 금고에는 돈이 있었고 옛날에 TV는 굉장히 컸습니다. 큰 텔레비전, 이렇게 열던 텔레비전이 집에 10대 정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이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부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5 식구가 150만 원짜리에 살던 월세, 사글세 방에 살던 그 순간들 저는 굉장히 불안했었고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저는 연합고사 7문제 틀리고 전교 5등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갔지만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대포 그룹을 만들어서 대학 포기 그룹을 만들어서 되게 방황하고 힘들었던 방황했던 즉 준비되지 않았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핑계로 저는 많이 방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야간대학을 들어갈 때 저는 생애 첫 통장을 만듭니다. 저의 생애 첫 통장은 뭐였을까요? 학자금 대출 통장이었습니다. 이 대출을 받고 대학을 들어가고 어찌해서 그때부터는 정신 차려서 열심히 활동하고 공부하고 했었는데 실제 28살 때 제가 제 집 회사 괜찮은 연봉으로 들어갈 때 저는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1,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신용 대출을 받아서 그때까지도 월세 살던 우리 부모님께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보태드리는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 28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빚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조바심이 앞서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탕자의 시절을 겪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방황도 많이 했고요. 실제 돈도 모으지 못했지만 주식과 선물 옵션에 손을 댔다가 빚 4천만 원을 지게 된 겁니다. 조바심과 욕심이 저의 빚 4천을 낳게 됐었던 겁니다. 참 저희는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빚 4천만 원의 프로포즈를 할 때 아내는 상훈아 괜찮아. 내가 네 미래를 사줄게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기구하게도 그때 타던 차를 팔고 예적금 털어서 4천만 원의 빚을 갚아줬었습니다. 빚 4천이 있을 때 아내가 빚 4천을 갚아줬습니다. 저희는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아내가 전화 왔습니다. 상훈아, 우리 동네 어디에 전세 2,200짜리가 있어. 와서 볼래? 라고 제가 여의도에서 성남까지 2시간을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22평도 아니고 12평도 아니고 9평짜리에 2,200짜리 전세를 아내는 구해놨습니다. 2,200 돈이 없죠. 2,200의 70%인 1,500만 원을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때 당시에 월급 150이 안 됐었던 아내가 홀레비 대출 2%짜리 홀레비 대출 700만 원을 받아서 2,200만 원의 빚을 갖게 됩니다. 2,2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에 2,200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채를 뺀 자산, 순 자산은 얼마였을까요? 0원이었죠. 하지만 저는 행복한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에서 여의도까지 2시간씩 버스 타고 전철로 갈아타서 2시간을 가는 거리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2시간의 출퇴근길을 아내는 참 저를 안쓰러워하면서 힘들까봐, 제가 미안해할까봐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줍니다. 제가 출근길에 평생 잊지 못할 문자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서로의 마음이 가장 큰 집이래. 나는 자기에게 그런 큰 집이 되어줄 수 있을까? 라는 문자를 제가 아내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저에게 미안해할까봐 저를 격려하는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재무상담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유명한 TV에 나가는 그런 재무상담사가 됐지만 제가 늘 우리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때를 잊지 못하는 저의 정서통장의 2호가 됐던 그 순간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늘 노력하면서 순기능으로 서로 노력하면서 삽니다. 예배 말씀 안에 살려 노력하고 두 아이들의 학자금 준비해서 저처럼 고등학교 때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 아내의 꼭 비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있고 외벌이가 되고 아내는 주부가 됐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아내의 꿈은 뭘까? 쉴 때 저는 이것저것 많이 해보게 하고 공부도 해보게 하고 여러 가지 비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통장, 그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에너지 통장으로 그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비전을 가지고 비자금, 나을 빗자로 날아갈 수 있는 그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시절에 5만 원씩, 3만 원씩 모았던 통장, 그 통장이 나중에 우리 아내를 위해서 굉장히 큰 작은 통장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결혼 5년 만에 달동네 2번 살고 조그마한 9평짜리 1년 반 살고 달동네 집 살 때 꼭 약속했습니다. 언덕백이 올라갈 때 우리 아들 지우를 가질 때 제가 뒤에서 그 임신했던 배를 뒤에서 밀어주면서 영애야, 우리 아들 나중에 태어나면 평지가 있는 아파트로 놀이터로 이사가자 라고 했었던 그 약속들이 우리 아들 돌 할 때 그 다음 주에 결혼 5년 만에 아파트 전세로 옮겨가는 저희한테 굉장히 큰 영광의 순간들, 그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물론 결혼 10년 동안 고난과 축복의 시간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굉장히 큰 병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온 교인들의 중보기도 속에 40일의 역사로 우리 아이가 일어나 걷는 그 달리다금의 역사를 주셨던 정말 은혜로웠던 간증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어려운 순간마다 꼭 기억했습니다. 부둥켜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우리 함께 커가자. 아이들과 함께 말씀에서 커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자 해서 저희는 서로가 꿈이 되어주고 서로 가꿔주는 서로가 꿈 가정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의 꿈 얘기 많죠? 상상하고 기록하면 이루어진다. 뭐 생각하면 자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술적인 또는 미신적인 신앙적인 믿음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꿈 얘기들이 많지만 최소한 크리스천들은 꿈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음의 꿈을 중심을 두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개인의 꿈과 성취, 나만의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이루고 싶은 거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그 꿈을 서로가 꿈이 돼서 여러분들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개인의 꿈을 넘어서 함께 꾸는 서로가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라는 말 듣지 말고 우리 자매들도 여성들도 결혼 이후에 첫째, 둘 낳고 나서 그 이후의 꿈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좋은 짝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제 아내 예전에 도서관에서 말단 직원으로 사서는 아니지만 열람직으로 근무해서 월급 150만 원 정도 받던 제 아내 지금은 뭐가 됐을까요? 아내의 책을 펴내게 되는 출판사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 꿈이 결혼 8년 차에 우리가 쓰담쓰담 통장으로 에너지 통장으로 비자금 통장으로 언젠가는 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통장으로 도화지로 함께 메모했던 그 순간을 가지고 우리 아내가 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가 꿈이 되어주고 그 꿈을 서로 가꿔주는 부부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비사천으로 이제 프로포즈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또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보셨을 때 대표님께서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속 이야기들이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큰 돈을 갚아줄 수 있었냐고. 근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이룬 게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제 4살 때 일찍 3개월 차이로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언니나 오빠들이 이제 4살짜리 저를 고아원에 안 보내고 지켜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되게 사람 귀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비사천 프로포즈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첫 번째 프로포즈가 사실 있었어요. 남들 다 하는 그런 이벤트 그런 프로포즈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포즈를 저희 남편이 제가 그 겨울 때 보드를 막 잘 타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스키장에다가 빔을 쏘고서 제 친구들 이제 들놀이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벤트를 하려고 했던 거를 견적받은 걸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돈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런 거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외형적인 그런 프로포즈가 아니라 진짜 나다운 프로포즈,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있다가 저희 남편이 비사천 프로포즈를 이제 이 여자한테는 이 정도는 내가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데이트할 때 많이 이렇게 보셨던 거 우리 남편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이제 밥 먹고 나가면 이제 계산하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들 같으면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할게. 하면서 내가 해야지. 근데 세상에 정말 되게 멋진 여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강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커버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상한 뭐 된장녀처럼 막 취급받는 이 세상에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남편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밑바닥을 보여줬다는 거. 우리 다른 분들도 보면은 감히 내 속사정 같은 것들을 내 제일 친한 절친한테만 얘기하고 싶잖아요. 네. 내 아픔이라는 것들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해줬던 게 굉장히 고마웠고요. 고마워서, 네. 그리고 그런 프로포즈를 받는데 그게 흠이 아니라 아픔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랑 연애하면서 그 몇 개월 동안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 아픔이 보이는데, 예. 그래서 돌아보면은 프로포즈는 서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전셋집을 구할 때도 이제 주도적으로 아내가 구했거든요. 저희가 정말 결혼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결혼하고 싶으면 그때는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가 그때 남자친구죠. 남자친구 지갑에서 돈 나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게 이 남자랑 정말 결혼해야겠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연애 경험 속에서 많은 실패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물건을 제가 만나게 됐지만 그때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러서지 말자. 저희 남편한테 당신하고 나랑 그러면 한 달에 데이트 비용을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뽑았더니 한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한 달에 우리가 대출 이자를 30, 40 낸다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했더니 7천에서 8천이 나오더라고요. 우와, 그럼 우리 지금 결혼할 수 있었던 거야? 결혼할 수 있었네. 근데 그 기준이 아니라 당신하고 나랑 맞벌이, 1년 맞벌이에서 그 기준을 제가 세워서 금액을 뽑아왔더니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달동네 2,200만 원 기준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핵심은 저희는 그 2,200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 이자가 7만 8천 원이었어요. 7만 8천 원이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길바닥에 그냥 30만 원, 40만 원을 뿌리고 다녔었는데 근데 이게 심파극이 아니라 저희처럼 결혼하세요 이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 25평 아파트 2억 전셋집 이게 아니라 저의 기준을 봤던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은 한강이 내다보이는 이런 아파트에 살지만 우리의 기준은 과연 뭘까? 근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왜 많이 행복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이런 비꼬는 세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들을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인데 그 기성세대가 어떻게 보면 빚을 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 뭐 진짜 1살 2돌 된 친구들한테 1억 빌려줄게. 대출 받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아까 말씀하신 예. 부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 책도 저희 남편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썼던 게 빚고나는 이 세대에 속지 말라. 우리의 기준을 봐라. 이런 것들. 저희는 그런 사람들 있을까 싶어요. 강남 지하상가에서 금은방 점포 정리하는데 점포 정리하는 데서 저희는 14K 그때 당시 10년 전에 5만 원짜리 반지를 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물 예복도 동대문 시장 가서 야밤에 새벽 시장 가가지고 옷 8만 원짜리 예복 참 거기에 감사했던 아내가 저는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그 14K 점포 정리한 데 가서 결혼 예물을 준비하겠습니까? 물론 뭐 다이아몬드 다 나쁜 거 아니지만 다이아몬드 좋은 거 끼고 예물로 서로 삿대질하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행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꼭 좀 바라고 싶은 건요. 이런 얘기가 심파극 같은 얘기가 아니라 뭐 당신들 얘기지가 아니라 저렇게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저런 삶의 순간들을 정서통장으로 갖고 행복한 마음속에 에너지로 삼고가는 그런 에너지, 사랑으로 시너지 서로 커가는 상승 효과를 커가는 그런 가정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녹화하기 전에도 두 분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이 깊었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교제하실 때도 신앙생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했는데요. 아내는 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저희 시어머님한테 결혼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시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면은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네,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네, 어머니 꼭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저희 남편을 꼬셨어요. 이 빛 좋은 날 어딜 교회를 가?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이 너 저기 결혼시켜줬더니 왜 너 교회 안 나가니?
물고기 잡았는데 먹이 주나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감히 이런. 근데 저희 시어머니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큰아이 전에 또 큰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불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에 아이가 3년 만에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 아이를 9개월 때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와 그때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아이가 그 영혼이 어디로 가 있을까? 그래서 여보 나 교회 나가고 싶다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교회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정말 납작 엎드려서 나갔어야 되는데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도 몰랐고 하나님 저희 아이가 정말 하나님 품에서 잘 있기만 해주세요.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근데 저희 이제 큰아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3만 명 중에 1명 걸리는 길랑말의 증후군이 희귀병이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다리가 아프대요. 근데 다른 병원을 갔더니 성장통이라고 브룸펜 실험만 처방을 받고서 거의 15일 정도 있다가 저희 이제 어른들이 얘 눈빛이 이상한 것 같다고 큰 병원을 옮겨가라고 옮겨갔더니 큰 병원에서는 빨리 응급실 빨리 보내라고. 얘가 이제 눈빛이 이제 다 죽어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온 몸에 있는 말초 신경이 다 끊어져 나갔더라고요. 애가 새벽마다 막 자지러듯이 막 우는데 신경이 끊어나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성장통인지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마비가 심장까지 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4가지 병명 중에 3가지 병명은 절대 평생 걸을 수 없다. 근데 이 단 한 가지 이 병은 만약에 이 병이라면 60%의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결과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미치도록 이제 정말 그때 붙들었죠. 근데 아침에 결과가 나왔어요.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60% 희망 가질 수 있는. 근데 그때 저희 분당 중앙교회 저희 최종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감히 만나기도 힘들고 그때 그 병원에 신방 오셨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뵌 거예요. 근데 붙들었죠. 저희 아이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끝나시고 나가시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걸을 수 있다고. 근데 그러고 정말 희한하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 가슴이 되게 막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웃고 다녔어요. 우리 아이들은 걸을 수 있다고. 그 주변의 아줌마들이 저 아줌마 진짜 씩씩하다고. 아이가 저렇게 지금 저 상태인데 애한테 화이팅을 외치고 재활 치료를 하잖아요. 이제 기는데 주여 할 수 있어. 화이팅! 근데 그 주변의 아줌마들이 와 어떻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근데 그 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가 그때 많은 몇천 명 저희 이제 교인들이 중부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31일 날 아이가 그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40일 날 퇴원할 때 정말로 기적적으로 교회 대강당을 들어갔어요. 뛰어서. 그런 들어가는 제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출판사 대표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냥 밥 집는 아줌마였어요. 어떻게 글 쓰는 것도 잘 몰랐고요. 근데 그 뒤에 글밥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게 내가 쓰는 글이 아닌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쓰는 글을 보고 도전을 받고 정말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너로 인해서 알게 됐다. 정말 고맙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이 이제 극복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이 이 일을 시작했던 게 재무 설계사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저희 남편이 이 일을 시작할 때 자그마한 토막 기사, 신문 기사를 보고서 서민을 지키러 가겠대요. 금융 그 사기 당하는 그 서민들을 지키러 가겠대요. 전 또 의심하는 여자가 아니라 또 의식 있는 여자잖아요. 같이 가자. 어깨동무 걸자. 나가자. 하지만 배고팠어요. 그때 저희가 가상으로 제가 잡아놨던 게 시뮬레이션. 우리가 얼마만큼이면 살 수 있는지, 버틸 수 있는지 그때 그 돈이 나온 거예요. 여보, 100만 원만 벌어와. 그때 저는 외벌이였거든요. 근데 지우 그때 돌 되기 전이었으니까 100만 원만 벌어갖고 와. 근데 아침 일찍까지 나가요. 근데 들어올 때는 밤 늦게까지 일하다 들어오는데 손에 들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00만 원만 벌어와. 이 사람이 50만 원을 벌어오는 거예요. 40만 원, 50만 원.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그날 이제 씻으러 이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저희 지우를 이제 업고선 이렇게 저희 남편 이렇게 보다가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 신발을 이렇게 들어서 봤는데 밑 굽창이 다 단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미친 듯이 정말 뛰어다녔던 모습들이 제가 이제 쫙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씻고 이제 안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그때 쌀쌀돈도 없는 그 상황에 저희 남편하고 제가 안으면서 여보 괜찮다고 우리 잘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부둥켜 안고 있는데 이건 뭐지? 부부끼리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올 수 있는 이런 이 느낌은 뭐지? 부부끼리도 부둥켜 안고 올 수 있는 역사, 굉장한 체험들을 많이 겪었어요. 가만히 보면 저희는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거 자체가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할부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 많아서 한 달에 감당해야 될 몫이 컸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강의 듣고 상담 통해서 팀장님 어떻게 이렇게 잘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후로는 되게 좀 서민적인 삶을 살아있었기 때문에 돈을 제가 많이 쓰지 않아도 됐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랑 우리가 얼마 정도면 될지 그 안의 핵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크리스천 청년들한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돈 관리 잘 못하고 금융상품과 재테크로 돈 날리고 나서 부족하다고 하나님한테 더 달라고 더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건 좀 부끄러운 거 아닐까 생각해요. 꼭 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잘 지키고 잘 쓰는 거,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잘 쓰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분의 꿈은 뭐예요? 저는 간단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5,000명을 먹이지 못해도 5,000명, 10,000명을 돕는 사람은 됐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돕고 최소한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처럼 마땅히 할 건 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이제 아이들 재워놓고선 작은 방에 들어가서 부부끼리 새벽 4시까지 토론을 해요. 그리고 그때 아까 부채를 부채질하는 세상, 빚권하는 세상을 과연 어떻게 임팩트 있게 치지? 근데 그때 저희 책 준비할 때 빚권하는 세상, 부채를 부채질하는 세상, 그 카피가 터진 거예요. 작은 방에서. 근데 저희가 정말 저희 남편하고 저랑 하이파이브를 치는데 전율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와, 부부끼리도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더라고요. 결혼하면은 돈 이야기랑 교육 이야기밖에 안 났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런 이야기 말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웃이잖아. 당신과 내가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근데 그걸 끊임없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이룰 때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거 있어요. 도화지 큰 거 있잖아요. 우리 미술용품점 가면 한 3,000원짜리 큰 거 살 수 있는데 그 도화지에다가 많이 서로 밥상 펼쳐놓고 거기다가 많이 메모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 영어로 M커브거든요. 저는 이 M커브의 대안을 N커브라고 생각을 해요. N자로 일어서는 거죠. 여성의 경력과 달란트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 그때도 저랑 아내랑 하이파이브 쳤거든요. 서로가 부부가 힘을 합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서로 갖고 있는 촉을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아내가 했던 말 또 있어요. 촉테크, 재테크보다 정테크. 그리고 촉을 세우는 거야. 더듬이처럼 촉을 누구한테 세울까요? 하나님에게, 말씀에게, 그리고 우리 그 속에 사는 서로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촉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된다라면 또 좋은 문화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희는요, 빚 4천만 원의 프로포즈로 9평짜리에 달동네에서 시작했던 그 심파극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파극, 그건 당신들 얘기지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뭔가 이뤄가려고 하고 뭔가 맞춰가려고 하고 그 속에서 뭔가 서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과정들, 그런 모델들이 많이들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경제력이 적어도 경쟁력을 갖춰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생길 때 우리 세상은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기는 게 또 하나의 복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힘내세요. 그때까지,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그때까지 힘내시고요. 좋은 짝, 나를 인정할 줄 알고 그런 짝을 만날 때까지 꼭 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 재정적으로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어떤 가정을 예비하셨을까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